안녕하세요. 공매로 부자 되는 5가지 방법 5부자의 세 번째 영상 상가 건물 입찰 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기역 선임주임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 건물 입찰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동일하게 상가 건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매수대금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거용 건물 입찰 방법 영상에서 학습하셨을 텐데요. 상가 건물을 입찰하실 때도 대항력 유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가 건물은 주거용 건물과 달리 임차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 등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 보증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9억 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은 6억 9천만 원 이하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보증금 외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0만 원, 보증금 3억 원인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에 3억 원을 더한 6억 원으로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월세 500만 원, 보증금 5억 원인 경우 월세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에 5억 원을 더한 10억 원이 되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제3자 등에게 해당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에서도 대항력인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분 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분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점유하고 영리 활동 중이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다시 말해서 대항력권을 갖추면 그 다음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일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다른 권리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배분받는 금액에 따라 인수해야 할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 시점과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 또는 담보물건의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부담할 인수금액이 있는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공매재산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재산 명세서에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보증금, 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정평가서, 현장 확인 등 입찰자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배분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보증금이 있을 수 있으니 배분 요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임차인의 배분 요구일은 공매재산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재산 명세서 배분 요구일을 보시면 날짜가 적혀져 있는 경우 배분 요구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공란이거나 배분 요구 없음으로 적혀 있는 경우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할 수 있고
배분 요구를 해야만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였다가 배분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는데 배분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배분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배분 요구의 종기는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매 공고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로 지정하고 있으나 공고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온비드 사이트, 물건 정보 또는 공매재산 명세서에서 배분 요구의 종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분 요구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작성한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고 명도 책임이 모두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계속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통해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명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셔야겠죠? 임차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 건물의 임차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을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적용 대상 및 금액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와 상가건물 적용 대상 및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서 대항력 유무에 따른 권리 인수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인 강제징수비는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있는 권리 분석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021년 1월 10일자로 사업자 등록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건물 소유주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어 해당 상가 건물은 4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임차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임차 보증금은 10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에 1억 원을 더한 2억 원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는 다른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배분을 요구하면 보증금 전액을 배분받고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며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의해 보증금 배분 없이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즉 매수인은 매수대금 4억 원 외에 추가적으로 1억 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다면 4억 3천만 원의 물건을 3천만 원 저렴하게 4억 원에 매수한 것이지만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5억 원, 즉 감정평가 금액보다 7천만 원을 더 주고 산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보증금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3억 3천만 원 이하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등 추가 비용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위 사례와 조건은 동일하고 보증금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월세와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월세 70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 3억 원을 더한 10억 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빠르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으나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분을 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매수대금 외에 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고려하여 1억 3천만 원 이하로 입찰하여야겠죠?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후순위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특별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보증금 중 일정액 2,200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에 3천만 원을 더한 6천만 원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 2,200만 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을 수 있고, 배분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 8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인수부담금 800만 원을 고려하여 입찰 금액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입찰 시 주의하여야 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항력 유무, 확정일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 토지 입찰 방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